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킨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예. 윤석열 정권 종식 후에 뭘 할 것인가가 이제 남아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많은 공감대가 뭐냐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선진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복지국가는 뭐냐 하면 이제 법률적 용어를 쓰자면 자유권, 우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건 보장돼야 되는 것은 기본인 거죠. 물론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 자유권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을 종식해서 자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회권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 과거에 이제 이 출발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쭉 이 복지의 개념들이 점점점 강조되어 왔고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케어라는 걸 통해서 의료복지를 아주 강화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 복지 문제, 사회권 문제가 아주 바닥 수준이거든요. OECD 국가에서 사회권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권, 그러면 우리가 모두 많은 시민들이 집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거나 내가 돈 벌어서 전세금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건 오스트리아건 네덜란드건 등등의 OECD 국가의 대표적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에 살고 그 집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집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의 소득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집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니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 출산율도 해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 과거 진보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을 잘 못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반토막 나는데 그 이유가 단지 주거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주거권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 그 의료 문제는 문재인 케어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과거 이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그 권리, 이 문제를 좀 강화하는, 그래서 제가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가 이제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가불선진국이라는 책에서도 그 입장을 밝혀왔고 제가 교수 시절에도 그 얘기는 많이 해왔던 바라서요.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정책 과제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가불선진국을 사보시고 이와 관련된 DJ의 의중이 궁금하신 점은 또 DJ처럼 지금 이 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방송 위해서 가불선진국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는데요. 그 서울 메가시티를 말한 지방 문제 해결도 서울 메가시티를 말하는 국민의힘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네네. 조 장관님은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대구 경북 메가시티, 광주 전남 메가시티 4대 메가시티의 지속적 추진. 요거 최근에 나온 저희 저자이기도 한 김시덕 씨 책에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토 이용이 그렇게 될 거라고 했던데 또 김경수 지사의 구상도 그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뭐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도 하셨고 심지어 역시 사법부 지방이전 이거 상당히 새로 와서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주당 철험회의 제안대로 대법원은 대구, 헌법재판소는 광주, 대검찰청은 세종으로 이전하자. 이러면 좀 사법행정이 약간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나 이제 박준 원장님이나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 또는 지역 아닙니까?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과 그냥 서울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서울 중심으로 바라본다 한다면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 지역에 있는 저의 친인척, 가족, 그 외에 뭐 초중, 고등학교 동창들의 삶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서울공화국, 수도권공화국으로 되고 지역의 도시들은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제2도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 가보게 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상가가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해마다 때문에 10,000명이 넘게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에서만. 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그 대한민국은 수도권만 남고 지방은 다 고사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말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메가시티의 구상인데 국민의힘은 엉뚱하게도 서울을 더 키워가지고 경기도를 서울에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건 정말 그 반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지역이 나름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테랑 대통령 때 헌법을 바꾸면서 개헌을 하면서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 분권 공화국이다를 넣었습니다. 즉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 1항이었는데 바로 옆에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두 가치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프랑스도 그 전까지는 파리 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다 프랑스의 각 지역이 발달하는 계기가 그 개헌이었는데. 미테랑 때. 네, 미테랑 때 그걸 했습니다. 그걸 강력히 전 주장하고 있고, 그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 파리 개헌 안에도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다 이어서 지방 분권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법 관련 기관들의 지방 이전 같은 경우도 제가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세종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행정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전 사법도 분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들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서류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대검찰청도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 기능보다는 행정 기능이 많다 이 행정기능이죠. 말씀이에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 대법원, 대검찰청, 헌법재판소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 뭐 대구, 광주, 뭐 세종, 뭐 어디든 국민들이 합의한 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분권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걸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삼심을 앞두고도 이렇게 판사들의 코터를 뽑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큰일 아니 나네요. 그런데 예. 지금 2년 가지고 뭘 걱정하세요? 저는요 1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맞습니다. 예.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마찬가지로 12년.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대법원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살아오잖아요. 파기되셨죠. 대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예. 박지원 원장님보다 간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대법원은 무슨 뭐가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12년 선고를 받고도 80의 스트롱보이. 이것도 참 정말 대단하신.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유죄 판결 1심 받고 할 때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막 기가 죽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선고 난 날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라 하셨나 하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나는 말이야 옛날에 몇 년 받았잖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좀 마음이 안 좋고 했는데 원장님이 제가 유죄 판결 선고 받았던 그 오후에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막 힘주는 말씀하셔서 사실 아주 감사했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참. 예.